중대 사유가 변경되게 된다면 이 의원들, 그러니까 탄핵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죄를 빼면 탄핵안은 빈껍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요 탄핵 사유가 변경된 만큼 비상계엄 여부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게 되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김재섭 의원도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도 조금 전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야당의 편의를 위해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한 입장에서 용납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나중에 뒷말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가 아니라고 야당이 스스로 말한 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재의결 부분에 대해서는 순리대로 하자는 것이지 당장 재의결을 하자 이런 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아마 이 탄핵 찬성파 아무래도 한동훈계 의원들이 좀 더 많았다 이런 추측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내란죄가 삭제가 되게 된다면 변동될 여지 있다고 좀 예상하십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메시지하고 법적인 부분을 떼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재섭 의원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탄핵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런 거를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고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을 때는 이도저도 아니고 줏대없다. 이제 또 그런 비판도 있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치적 스탠스를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재의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하는 게 법적인 부분을 저분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네. 제가 얘기했던 것대로 사실관계가 두 개였을 때 사실관계 하나를 빼면 이건 재의결해야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사실관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적 평가가 두 개였는데 법적 평가를 줄이는 거 이거는 재의결을 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권성동 의원이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형법적인 부분은 빼고 헌법적인 부분은 남겨놓는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놓고 봐야지 내란죄를 뺐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관계가 통으로 빠진 것처럼 전제를 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거는 오류에서 시작된 내용이라서 정확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시려면은 저거에 대해서 그 소추 의결서가 있거든요. 네. 소추 의결서의 내용 중에 어떤 사실관계가 빠졌는지를 놓고 얘기하시는 게 맞다.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우 의원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도 지금 내란죄가 포함된 상태에서 헌재에서 이것 또한 형법상 내란죄도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재섭 의원도 마찬가지로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지금 찬성할 수 없다. 그리고 탄핵을 찬성한 입장에서 이건 용납이 불가하다. 아마 12명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적어도 이탈했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공개적으로 당시 탄핵 찬성표를 던졌던 두 사람 김재섭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금 탄핵소추위원으로 있는 그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주장했던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재의결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유보적인 입장이긴 한데 이건 아무래도 김재섭 의원도 법대 출신이고 그리고 김상욱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법률적으로 이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빨리 이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불필요한 논란들은 빨리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조현선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이미 탄핵 소추는 결의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잡음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네. 헌법재판소를 너무나 부당하게 압박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속한 심리를 통해서 헌법 질서를 다시 한번 지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사명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론도 분열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네.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 자체는 법 적용을 제외한 것뿐입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 행위라든가 각종 그다음에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방해하는 거,
국회에 진입한 거, 그다음에 선관위에 또 진입을 한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모든 것이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8년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당시 의원의 발언을 소환하면서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 이런 입장인데요. 여야 어떤 목소리 내고 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8년 전 탄핵 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까?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했다고 볼 수 있는 탄핵 소추안의 중대 사유가 바로 내란죄 적용이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 하에 중요한 소추 내용 중에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